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10일 오후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폭염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최재형 씨와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지금 국힘 내부 경선에서 독보적인 일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대세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대세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국힘 경쟁, 즉 경선 과정을 미리 예측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고티브가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쪽팔리고 창피한데요. 이 진행을 2년 이상을 지금 하면서 유튜브 진행을 하면서 제 돈 가지고 시간과 육신을 투자하면서 하는데요. 그 10만 원 이상 내시는 분이 한 너댓 명 되는 거라 30명 돼요. 그분들 제외하고는 하루에 만 원의 수입이 안 돼요. 하루에 만 원의 수입이. 그러면은 한 달에 2, 30만 원이 수입이 안 된다는 소리죠. 쉽게 말해서 고고TV가 하루에 쓰는 용돈이 하루에 한 10만 원은 돼요. 한 달 모아보면은. 하루에 1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한 150만 원을 써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는 쓰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용돈을. 그러니까 고고TV가 제 사재를 틀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고요. 광고가 붙고 많이 보시면은 광고 수익이 나와서 좋은데 고고TV는 100% 노딱이에요. 그래서 쪽팔리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 달에 말씀 안 드렸죠. 그리고 자영업,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이 너무 힘드실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런 분들은 후원하지 마세요. 잘 운영내지 마세요. 그냥 보시는 것만 해도 고거티브는 감지덕지하죠. 문제를 물리치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은 후원도 좀 해주시고 자율노동료를 몇만 원씩이라도 제가 다음 총선 때까지만 할 거예요. 일단은 대선 때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좀 보내주시면은 고고TV가 사심 없이 그리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이 영상을 찍고 서로가 힘이 되도록 제가 힘을 받을 테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몇만 원씩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오면은 힘이 나는데 뭐 일주일 열흘까지 어떤 분 5천 원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쪽팔리지 않게. 지금 대세론 문제야. 윤석열이 대세론이 아니냐의 문제. 그 다음에 국힘 경선 문제. 이걸 좀 말씀드릴 텐데 좀 길어질지 몰라요. 어제 같은 경우 최재형 씨가 이준석 대표를 흔들지 마라. 응? 그거는 당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런 말을 하죠. 최재형 씨가. 그분은 정치를 솔직히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국무총리나 그죠? 또는 감사원장에 다시 앉히거나 그런 식으로 할 사람이죠. 그렇죠? 그 인생 자체가 가족사 자체가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온 것을 보면은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최재형 씨는 대세론으로 가기가 힘들 것 같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가 지금 대세론을 몰고 가는데요. 그건 허당이에요.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분노 투표, 문재인에 대한 저주와 정오, 그거로 지금 윤석열한테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대세론이 가려면은 국민들의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을 받아야 돼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국힘 내부, 즉 국힘 내부 지지자들, 국힘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보수 지지자들에 의해서 최소한 45%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여론조사 기관이나 여론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고 정치평론가들이 그 얼치기 그 윤석열을 붙어가지고 빨아먹는 종편에 출연하는 그런 우파 유튜버 정치평론하는 애들 말고 정상적으로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닌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요. 국힘 내부에서 국힘 지지자 중에서 45%의 지지율을 윤석열이 갖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국힘 내부 지지율이 60%까지 올랐다가 그죠? 특히 TK에 막 70%까지 갔다가 지금 40%대 30%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 위험 신호고
윤석열은 좀 세의 확장이 아니라 세의 축소가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측에서는 윤석열의 대세론을 몰고 가고 윤석열의 국힘 내부 지지율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오바를 하고 있어요. 강공을 펼치고 오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윤석열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전체적인 여론조사 지지율도 저번 주에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부터 해서 강력하게 하락 추세를 거는 것은 확실한 분기점이 나왔어요. 변곡점이.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가만히 분석해보면 TK 지역에서도 떨어지고 PK 지역에서는 11%가 떨어지고 서울 경기권에서도 10% 이상 떨어지고 2030에서는 막 13, 15%가 떨어지고 10대에서는 말이지 그냥 지지율이 거의 없고 호남에서도 말이야 10%가 떨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나온 게 윤석열의 지지율이니 윤석열 쪽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금 지들도 위험신을 알고 지들도 큰일 났다. 비상이 걸렸겠죠. 그렇죠. 그러면 스탠스를 바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준석과 국힘 내부 자 쉽게 말해서 국힘 내부 권성동, 장제원, 정진석 또는 뭐 강원도 애들, 충청도 애들 이런 식으로 또 TK 일부 모아가지고 윤석열의 대세론을 국힘 내부에서도 몰고 가려다가 국민 여론에 부닥쳐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외곽 세력인 그 호사가대라 그러죠. 이준석이는 그 세력의 자유우파들의 이준석을 탄핵시키자 이준석을 쫓아내자 비대위를 만들자 하면서 윤석열을 갖다가 막 대세로 몰아붙이다가 역풍을 맞고 있고 또 윤석열 측에서도 지금 보고 있으면은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게 없고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이준석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그렇게 되죠. 그게 뭐를 말하죠? 윤석열의 대세론을 윤석열 측 자체에서도 인정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세모를 들어간다. 즉 국힘 내부의 현역 의원 또 당협위원장들을 갖다가 끌어들이고 쉽게 말해서 몸집을 불려가지고 국힘을 내에서 경선에 들어갈 적에 대세론을 형성해서 대권 후보로 나가겠다. 이 전략이죠. 그거 끝났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윤석열은 11월 때까지 또는 내년 2월 때까지 외곽에서 세력을 확보하고 몸집을 키워서 국힘의 주자들하고 단일 경선을 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었죠. 근데 그건 이준석의 등장으로 그게 완전히 뽀개져 버렸다고.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대세론을 자꾸 몰고 가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한테 더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죠? 오류와 모순과 그저 오바를 해가지고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토를 받았어요. 요번에. 제 말이 사실이에요. 전 누구 편도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체제를 바꿔야죠. 윤석열 캠프 측을 싹 물갈이 다시 하든가 아니면 윤석열 개인이 그 설화를 일으키든 말든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표현을 하든가 그래서 국민들의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국힘 내부 당대표하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신경전에 들어가고 주도권 싸움도 아니라니까 그거. 주도권은 이준석이 갖고 있다니까요. 3개월 동안은 최소한. 그렇게 해가지고는 더 타격을 받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현재도 이런 상태인데 이제 8월 말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그죠? 8월 15일부터 8월 초부터 이제 경선을 해요. 토론을 해요. 1차 컷, 2차 컷이 그죠? 9, 10, 11 두 달 동안 한 20번 한다고 20번. 1차 컷이 8강, 2차 컷이 4강인데 그 과정에 있어 말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윤석열과 최재형 씨는 정치 초년생이고 여의도 문법 그런 거는 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인문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게 됐느냐.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기존의 정치꾼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또 윤희숙 같은 경우도 다 고수로 봅니다. 저는 경쟁이 붙었을 적에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담대하고 담백해요, 사람이. 어?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방어하거나 억지로 공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국힘에서 크게 쓸 인물이에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방어 전략에 들어가고 공격 전략에 들어가야 되죠. 방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재명이가 이낙연이가 하는 거 보면은 서로 막 치고받고 양아치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국힘 경선은 그거보다 더 세게 붙는다고요. 더 세게 붙는다니까요. 왜? 국힘 대선 후보로 가면은 우리가 이길 확률이 훨씬 많아. 60% 이상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죠? 대통령이 될 확률이 60% 이상이야. 국힘 경선만 통과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 비윤석열로 이제 공방을 벌치게 과연 윤석열이가 그걸 막아냈고 역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 엄청나게 세게 붙는다니까요. 홍준표는 그 홍준표의 말빨도 무시 못하고 또 유승민과 원희룡의 정치력과 그 논리를 특히 유승민 같은 경우는 경제통이죠, 국방통이죠, 외교통이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 받아내고 공격을 할지 윤석열이가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힘 경선이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이는 자기 대세론을 몰고 가서 당원의 표를 장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대세를 몰고 가고 몸집이 클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유일무이하게 국힘의 대선 주자는 윤석열이다 하는 인식을 국민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전략이 다 빠개져 버렸죠, 이번에. 그리고 점점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축소지향적으로 지금 갈 확률이 많죠. 그렇죠? 거기다 경선 딱 들어가면 국민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문재인한테 저렇게 치고 참 사내답고 소탈하고 투박하고 검소하고 아름다운 아내도 갖고 있고 멋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이낙연의 이제 토론에 보지도 않는데 윤석열의 토론에는 엄청나게 볼 거예요. 윤석열 대 비윤석열 국힘의 그 경선 토론을 엄청나게 볼 거예요. 제가 예상을 해드릴 수 있어요. 도대체 윤석열이가 그동안에 조국을 조지고 문재인과 대치하던 관계였는데 실제적으로 다르면 어떤가? 과연 우리가 대통령감으로 추대할 만한 사람인가? 투표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은 지켜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결정난다니까요. 그 2달 후지만. 그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에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지성인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무지랭이들은 지금 무조건 윤석열 찍는다 돼 있고 이재명 찍는다 돼 있다니까요. 국민들의 한 20% 정도는 윤석열 20, 이재명 20, 그 외에 공간이 말이죠. 60% 이상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경선을 하는 과정을 보고 토론하는 과정을 보고 그때 이제 미래가 나오겠죠. 또 정책이 나오겠고, 그죠? 공방이 들어가니까. 그럼 그걸 보고 일반 국민들은 정책과 미래 이런 걸 잘 보질 않아요. 확정 평양이 있어요. 내 후보 내가 찍어버리지 뭐. 지금 문재인이 견디는 게 그거 아니에요. 문재인 살리자로 40% 지지율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이 말주변을 보는 거야. 말주변. 그거로 딸린다니까. 말주변 안에 논리가 있고 정책이 있고 모든 게 있어요. 응? 그죠? 그래서 그 이명박 박근혜까지는 안 가도 그 정도까지 요번에 경선 토론에 들어가요. 그걸 견디냐의 문제죠. 그죠?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경선 과정에서 원희룡이나 유성민이나 그런 친구들이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은 윤석열이가 대세론도 아니고, 그죠? 가장 큰 몸집이지만은 45% 이상을 확실하게 가져와야 돼요. 내부나 외부나.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지금 개인적인 캐릭터를 갖다가 잘 선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선을 들어가면은 비윤석열 계들은 정치를 많이 했고 대통령도 출마해봤고 국회의원도 해봤고 국방위
예상위 뭐 그런 것도 다 다뤄봤고 지사도 해봤고 그렇죠. 그때 가야지 대세론이 결정돼요. 그럼 윤석열의 측에서 윤석열 측이나 윤석열은 지금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윤석열한테 아무리 공부시켜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렇죠. 지금 코끼리 다리가만 주고 있다고. 윤석열 참모들이 지금 보면은. 그리고 윤석열의 그 뭐 참모들 경제, 외교, 사회, 뭐 노동 이런 분야들을 몇십 명을 모집한다. 그런 건 소용이 없다니까. 그거는 대선 체제로 윤석열이가 1위가 된 다음에 국힘 당내에서 전폭적으로 수만 명의 지원 세력이 들어간다고요. 총력전으로 쉽게 말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반문재인 기치를 걸고 나왔으니까 반문재인 세력의 지식, 지성, 그런 전략, 책략, 전술가들이 다 붙어버린다고. 국힘에 누가 그 대통령이 후보가 되든 지금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계속 세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소용이 없다니까.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압도적으로 경선을 통과하면은 지금 세 분리는 그것 때문에 됐다가 아니라 윤석열이 개인 플레이로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럼 윤석열 측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참모진을 싹 갈아야 돼요. 왜 자꾸 윤석열 척 이렇게 나오죠? 다 포지션이 있잖아요. 대변인 뭐 몇 명 있고, 내가 알기로는 한 5명 되는데 벌써? 그리고 뭐 경제특보, 외곽특보, 뭐 정무실장, 무슨 상황실장 다 있는데, 걔네들은 뭐하고 실명으로 안 나오고 윤석열 척 이러고 있느냐 말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전 누구라도 지원해요. 대선 후보 누가 되든. 그런데 하도 그냥 윤석열 측에서 대세몰에 나가고 그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브 돈바리들이 돈충들이 그냥 윤석열 대세론 윤석열만이 답이다. 이준석을 쫓아내자. 탄핵시키자. 이래버리니까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 내 결론 하나 내드릴게요.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이 밀은 사람들은 밀은 세력과 밀은 선거는 100점 100패 대패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